따로 이렇게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는데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연구 단계에서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인데 좀 깊이 들어가느냐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수위 조절을 이렇게 막 많이 하진 않고요. 근데 폭넓게 지금 일단은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생각이 나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일간과 양일간, 음일간과 양일간에 의해서 이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일간에는 뭐뭐뭐가 있어요? 음일간에는 자 을목,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신금, 자 계수 이렇게 5개의 음일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양일간은 간목,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경금, 또 임수 이렇게 해서 5개의 양일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음일간과 양일간은 방향성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방향성이 다른 이유는 바라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똑같은 현상인데 받아들이는 관점이 틀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할 때 조금 이제 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자, 음의 상황에서의 비견과 양의 상황에서의 겁재 같은 오행이지만 바라봄의 방향성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자, 음비견과 음겁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양겁재와 양비견은 틀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하면 자, 여기 보면은 경쟁의식, 독립심, 그 다음에 사람 상대, 사람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음일간인 사람들은 비견, 그 경쟁의식이나 독립심이나 사람 상대나 사람 관계를 소극적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형태라는 것은 범위가 넓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일간은 상대적으로 양으로 쓰기 때문에 비견, 즉 경쟁의식이나 사람 상대하거나 형제자매나 뭐 직장 동료들 또는 경쟁심이나 독립심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하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위아래 위계질서를 잡는 데는 소극적이에요. 근데 음일간들은 상대적으로 위계질서를 잡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 살 한 살 따지고 몇 개월 따지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음일간들이고요. 양일간들은 뭐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특정 사람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어떠한 일간에서 비견이라는 에너지, 즉 양비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양음겁재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을 빼놓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양일간인데 그렇게 왜 행동을 안 하지? 그러면 이 해당하는 에너지, 즉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세운에서도 받쳐주어서 글자가 있으면 그 기질이 나오는데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겁재나 비견을 쓸 때 목의 겁재나 비견을 쓰는 사람, 화의 겁재나 비견을 쓰는 사람, 토, 금, 수에 따라서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비견을 경쟁으로 한다 그랬을 때 목은 어떤 경쟁을 할까요? 행동의 경쟁을 해요. 그 다음에 화는 감정의 경쟁을 하고 토는 관계의 경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목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내 감정이 더 크다. 내 감정이 더 열정이 있다. 내 감정을 더 드러내기 위한 화의 경쟁. 토는 내가 사람을 더 많이 안다. 내가 누구를 더 안다라는 어떠한 그 인맥에 대한 경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의 경쟁은 내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더 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분적 경쟁을 해요. 예, 수의 경쟁은 지식의 경쟁,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의 경쟁, 내가 뭐 학력의 경쟁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양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경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유사한 성향일 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유사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하는 에너지가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나타나지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가 어디에 분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비견겁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식신상관이 강하고 또 식신상관은 없는데 재성이 강하고 관성이 강하고 또는 없거나 있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특정하게도 내가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보완이 되거나 또는 더 가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과다하게 가중이 되면 더 돌출이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보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데 설상가상으로 그 부족함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비견겁제가 너무 부족한데 식상, 그러니까 생을 하는 쪽에서 식상이 더 세지면 비견겁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힘들어지겠죠. 그런 형태의 운세 변화, 즉 심리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세 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의 변화냐면 심리의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았어 라는 뜻도 됩니다. 나의 컨디션이 좋았어 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그 컨디션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리가 온전하고 내가 그것이 보완이 되어 있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소위 말해서 운이라는 것은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이 내 몸에서 어디에서 많이 움직여요? 육체적인 움직임, 신체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움직임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들이 이 속에서 다 나타나고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일간이 비견에서 겁재로 흐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예,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우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의 비견겁제, 즉 음목의 일간, 즉 을목의 일간에서 비견겁제는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요? 자,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행동이 정말 예쁘게, 행동이 더 좋게, 행동을 더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예,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청소를 해도 움직임이 더 빠르게, 더 좋게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화나 이런 화의 일간들은 겁재를 뭐냐면 감정에 경쟁을 해요. 내가 쟤보다 너를 더 사랑해. 아니면 너를 더 좋아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좋아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그리고 기토들은 뭐예요? 너보다 내가 사람을 많이 알아. 그 다음에 사람을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우월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내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주 같은 기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기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겁이라는 것은 겁탈할 겁, 집어삼킬 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집어삼켜요? 예? 내 주변에 있는 경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지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재를 양쪽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일간들은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꾸 티내려고 한다고. 금기의 겁재는 또 마찬가지예요. 금기도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 이것이 타인에 비해서 우월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신금일간들은 내가 내린 결정은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내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내 결정은 확실해라는 굉장히 확고부동함이 있어요. 근데 비견이 있다? 그러면 내 결정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너보다 좋은 결정을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우월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신유일주 계신데 신유일주의 유금 안에는 비견겁제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견과 겁제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나의 결정이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도 일지에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일지에. 근데 월지에 있잖아요? 그럼 매사에 드러나요, 그냥. 매사에.
매사에 내가 우월해 하고 내 결정을 따라와 하고 뭐예요? 뭐 같은 행동을 해요? 교주, 즉 뭐예요? 독재자와 같은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게 틀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에너지가 비견에서 겁재로 흐르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양일간은 겁재에서 비견으로 흘러요. 자, 겁재라는 것은 내가 내 위치, 선후배 관계 또는 내가 우월의식이 뭐예요? 너희들과 같은 거야 그냥 하고 평등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경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비견은 뭐냐면 적극적 경쟁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는 우월의식이 있고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너희들과 적극적 경쟁을 해보자. 그래, 길고 짧은 건 대보자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길고 짧은 건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우월해. 까불지 마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틀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 길고 짧은 건 대보자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양일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너를 이겼어. 이미 나는 너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야. 라는 의식은 음일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확고부동하게 다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견과 겁재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내가 비견 겁재가 큰 사람, 내가 비견 겁재가 세다. 그러면 그런 의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견 겁재를 밑에다 깔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있어요. 그쵸? 몇 있어요. 신유일주와 무술일주, 그 다음에 을묘일주, 이렇게 지금 간지로 다 붙어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야 벌써? 4분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다? 양의 일간은 아까 말한 대로 위아래 가운데에서 내가 노력해서 자 어깨를 나란하게 견주자. 그러니까 노력해서 어깨를 나란하게 견주어 나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미 나는 비교가 끝났으니까 니네들은 내 밑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자, 그래서 누가 더 교만하고 누가 잘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신상관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음일간에서는 내가 이렇게 우월하기 때문에 나의 궁리가 나의 연구가 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장의 카드를 자꾸 많이 넣을수록 사람들한테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음으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일간들은 대놓고 동네방네 사람 다 불러다 놓고 칼을 갑니다. 너 나 칼 갈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럽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가는 사람하고 대놓고 가는 사람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가는 것은 나 건드리지 마 하고 공표를 하고 다니는 거고, 이 사람은 건드리면 죽여버리겠어 하고선 가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음일간들은 속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몰입해서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 표현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양일간은 그게 아니라 뭐 한다? 먼저 뻥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급조,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거 먹는다 하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타입은 음일간들, 그 다음에 번개불에 콩거 먹는 분들은 양일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밤새는 일이 많을까요? 양일간이 밤을 많이 셀까요? 음일간이 밤을 많이 셀까요? 양일간이 밤을 많이 새요. 음일간들은 정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양일간들은 코딱 진짜 코앞에 딱 들어와야 그때서야 그 발동 걸려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냥 탁 내놓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익숙해요. 또 익숙하고 그게 잘 맞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양일과 음일간은 틀리다. 그래서 준비성이 좋은 사람들은 음일간, 그 다음에 인기응변이 강한 사람들은 양일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개인의 능력.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의 능력? 개인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손자, 손녀, 사위를 거느리는 힘이 강해지죠, 남자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손자, 손녀까지도 뻗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해주기도 하고 사위까지 좌지우지하여. 그게 남자의 성리예요.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남자가? 그러면 손자, 손녀를 관리하거나 손자, 손녀 오라고 하지도 못해요. 왜? 내 주머니가 없는데. 오면 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주 오는 걸 반겨하지 않아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오라가라 하죠. 그게 남자들의 그 거느리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 직속 자녀를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자, 식신상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를 키우고 케어하고 기르는 힘이 강해요. 근데 식상이 없으면 자녀 키우는데 애를 먹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식신상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상황이냐면 애들한테 끌려다녀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과도한 거죠. 어떻게 과도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해요. 제한을. 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요거 먹을래? 하고 제한을 합니다. 식상이 너무 강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애들은 힘들죠. 왜냐하면 그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이런 제한 저런 해야 짜증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식상이 과다한 사람들은 요청에 의해서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식상이 과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그냥 과도하게 미리 짐작해서 자기가 막 설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모 선생님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저기 지금 초급반 하시는 저쪽에서 하시는 분 중에 임 선생님, 예, 그 선생님은 이민일주에 그 다음에 임목이 2개, 그러니까 식상이 과다죠. 그러면 애들한테 목숨을 걸어요. 애들을 케어하는 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오버센스로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몸만 피곤할 뿐 행동으로 또 식상이야. 목식상이니까 행동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자,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과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에 의한 것만 반응해라. 예, 요청에 의한 것만 반응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원하는 것만 반응해도 만족도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요청에 의해서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해준다고 하면 애들은 싫어하고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식상 과다다, 내가 식상이 너무 많다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식상이 너무 없다 그러면 방치해요. 예. 뭐 그냥 놔길러요. 예. 대표적인 예가 저기 뒤에 계신 분 있어요. 한 분.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잘 크든지 말든지 그냥 딱 놔둬요. 식상이 없는 분들이 그래요. 예. 식상이 없는 분들이. 무존재한 분들도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럼 아이를 기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식상이 없잖아요. 너무 없는 분들은요, 자기가 아이를 안 기릅니다. 그리고 엄마나 할머니한테 맡겨놔 버려요. 자기가 못 기르니까. 자기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사회활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과다하면, 식신상관이 과다하면 아이들한테 끌려다닌다. 예, 너무 없어도 문제, 너무 있어도 문제.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느리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상은 거느리는 힘인데 부하 직원, 부하들 거느리는 힘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운영하는 힘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운영하는, 식소를 운영한다 하죠. 경영하는 힘도 식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너무 없으면 경영 능력이 떨어져요. 예, 그게 뭐냐면 요령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령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식상이 너무 없으면 고지고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 너무 강하면 너무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을 빨리 느껴요. 그래서 식상 과다인 여성은 연애를 하더라도 빨리 식상을 하겠죠. 말 그대로 식상해요. 식상해. 그래서 쉽게 뭐예요? 계속 바꿔요.
예, 누구라고 말 못 하겠어요. 예, 식상 과다한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뭐예요? 관을 깨잖아요, 관. 관이 애인이잖아. 남자잖아요. 이거를 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버린다고. 식상이 과다하기 때문에 얘가 견디질 못해요. 이게 말로 잡아요, 사람을. 말로 잡아요. 예, 말로 막 잡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특히 말로 잡을 때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 뭘까요? 어떤 식상일 때 굉장히 힘들어할까요? 예? 말로 잡는 힘이 제일 강한 식상. 아주 그냥 예? 금식상. 예, 금식상. 예, 금식상은 아주 그냥 칼을 날리죠. 칼을 날려. 그다음 수식상. 예,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니까 완전히 그렇게 잘못 하나도 없는데 잘못 있게 만드는 게 수식상이거든요. 예, 잘못 없는데 잘못 해고도 잘못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또 수식상이에요. 그게 신금일간이나 경금일간들은 예, 자기를 포장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신금일간과 경금일간 중에 수기가 많은 식상들은 스토리텔링, 이야기 꾸미기, 그리고 불리한 것들 유리한 것으로 만드는 말빨, 이게 엄청납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경자일주죠. 경자일주. 경자라고 쓰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경자는 뭐와 같다? 정임 한목과 같죠? 즉흥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에너지니까 인격면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경자일주들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요, 한 5분 반 대화를 하면 반대가 돼버려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 수식상의 스토리텔링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야기꾼, 만담꾼들이 경자일주들이 많습니다. 예. 예. 자, 뭐 잘못하면, 그게 말이 잘못 꼬이면 이간질도 많이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편재와 정재. 자, 그러면 여기서 식신과 상관으로 흐르는, 식신에서 궁리에서 터트리는 스타일과 내가 일단 터트려 놓고 궁리하는 스타일은 좀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연구형은 음일간, 그 다음에 저기 뭐라 그래요? 번개불을 콩고 먹듯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급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스타일들은 양일간. 예, 틀려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음일간들은 계획된 일을 잘하는 거고, 자, 양일간들은 계획된 일이 아니라 뭐예요? 계획이 없는 일을 잘해요. 예,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편재에서 정재로 흐르는 것과 정재에서 편재로 흐르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정재라는 것은 뭐고 편재라는 건 뭐냐면, 정재는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물질이나 재물, 돈, 뭐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재적인 사람들은 꼬박꼬박 계산하고 가계부 쓰는 사람들이고요. 편재적인 사람들은 투자해서 벌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목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편재적 마인드는 재테크 마인드고요. 정재적 마인드는 저축 마인드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음일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투자해놓고 수습해요. 예, 뻥 질러놓고. 그러니까 할부로 뭐 큰 거 하나 사놓고 갚아나가는 기질이에요. 그런데 양일간은 돈 다 준비해서 기획이 된 상태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틀려요. 준비된 게 없으면 안 해요. 준비된 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음일간들은 뭐예요? 일단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터트려 놓고 수습해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틀려요. 왜냐? 음일간들은 자기네들이 기획성이 있고 궁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양일간들은 자기네다가 수습하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급조된 것을 수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뭔가를 실행하는 스타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재성이라는 것은 구성하는 힘, 구조화하는 힘, 기획력, 짜집기 이런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짜집기 대마왕입니다. 네, 짜집기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뭔가 2개, 3개, 짜집기는 요즘에 차원 높은 말로 뭐라고 해요? 융합, 네, 통합, 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엔 요런 것도 나오죠. 통섭,
저기 브리클레르라고 하죠. 브리클레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통섭이란 말이 뭐 프랑스에서 유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통섭은 뭐예요? 좋은 것만 다 뽑아다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통섭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융합형 인재, 통합형 인재를 했는데 예? 연합, 통합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다? 통섭. 예. 좋은 장점을 다 골라다가 넣는 거예요. 예. 통섭형 인간을 요즘에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최적화된 좋은 것만 딱딱 가져다가 하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죠. 그래서 짜집기 다리는 재성이 많아야 된다. 예. 재성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저기, 만만치 않죠. 목재성이 제일 짜집기를 잘해요. 목재성. 저 맨 뒤에 계시거든요. 예? 목재성. 없던 것도 있게 만들어요. 있던 것도 없게 만들고. 예, 이 짜집기의 달인들. 예. 그 다음에 목재성은 행동의 짜집기, 모양의 짜집기니까 이 겉 포장을 하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제품을 만드는 힘이 강하고요. 화 짜집기는 뭐예요? 화재성은 뭐예요? 이벤트 벌리는 힘이 강해요. 우리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이벤트를 안 해줘? 저기 와이프는 왜 이벤트를 안 해줘? 이거는요, 화재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이벤트를 굉장히 잘한다. 그럼 화재성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토재성은 뭐냐면 인간 짜집기예요. 사람을 가져다가 요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는 힘이 강해요. 예, 토재성. 금재성은 뭐예요? 목적을 바꿔요. 목적을 통합해요. 목적을 짝짝짝 해요. 그래서 목적형을 요렇게 구성하는 힘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금재성. 그럼 수재성은 뭐냐면 지식의 짜집기예요. 수재성. 제가 수재성이에요. 지식의 짜집기. 그래서 의학과 심리학과 이런 거를 다 짜집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의 짜집기, 수재성, 수기가 재성인 무토나 기토일간의 수 짜집기, 수의 재성들은 대부분 지식의 짜집기를 잘한다. 화는 목의 일간들은 뭘 짜집기를 잘한다? 인간 짜집기. 예, 사람 구성 짜집기. 화일간은 뭐의 짜집기? 제품, 구조화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제품을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하나 팔아도 뭐와 이렇게 섞어서 팔면 더 많이 팔려.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정유일주, 정유일주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걸. 그래서 정유일주들은요, 요게 금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3천만 원짜리를 팔면서요, 예? 옵션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를 그냥 막 파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옵션을 어떻게 거느냐 하면 받을 거 다 받아요. 돈. 그런데 남기는 건 엄청나게 남기죠. 예. 그 짜집기. 제품 짜집기의 달인들이에요. 그 짜집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 화장품 파는 사람들은 이 짜집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정유일주들이 정확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짜집기를 해서 잘 팝니다. 그쪽에 대표적인 게 보석들이잖아요. 보석들. 반지. 금에다가 보석을 박아서 짜집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짜집기를 통해서 모양을 좋게 해가지고 같은 가격인데도 뭐예요? 모양을 잘 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죠. 그게 금재성의 힘이에요. 금재성. 그래서, 예. 그리고 토재성들은 지식, 유통의 짜집기,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짜집기 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들은 지식을 잘 짜집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무토와 기토. 그것도 재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재성이 없으면 못해. 예. 재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성이 정제에서 편제로 흐르는 거와 편제에서 정제로 흐르는 것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성은 돈을 상징해요. 물질, 자, 돈, 물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물. 재성이라는 건 소유욕, 소유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자, 목기의 재성은요, 액세서리, 모양 좋은 거, 옷 이런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목재성들은.
화재성들은 뭐를 소유하려고 할까요? 네?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콜렉션.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콜렉션해요. 토재성은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네. 금재성은 뭐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조직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수재성은 지식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소유욕이라고도 해요. 재성들은. 예, 재성은. 자, 그 다음에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은 지키고자 하는 힘을 뜻해요. 뭔가를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조직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하는 어떤 규칙을 수호하는 마음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음일간들은 편관이 정관으로 흐르고, 양일간들은 정관이 편관으로 흘러요. 자, 편관이 정관으로 흐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조직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게! 해놓고 조직화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양일간들은 이미 조직이 된 것을 혁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일간들은 조직되어 있는 걸 혁신하는 사람들이고 음일간들은 없는 것을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음일간들이 훨씬 초기 단계에서는 조직화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기초 단계에서는 음일간들이 하고 만들어진 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양일간들이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조직화는. 예. 왜? 자, 편관적인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자, 음을 편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조직을 탄탄히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일간들은 양편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게 조직화를 더 확장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개혁하면서 더 커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일간이 더 조직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실화를 시키는 것은 음일간들이 내실화를 시킨다는 거죠. 세부적인 조직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음일간이 조직화를 하게 되면 확장성이 떨어져요. 예. 제가 음일간이라서 확장성이 떨어져요. 내실화는 하는데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만 움직이는 거죠. 조금. 근데 양일간들은 과감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시키는 힘이 강한 게 양의 편제입니다. 편관입니다. 그래서 편관적이냐 정관적이냐 그것도 내가 편관이 있느냐 정관이 있느냐에 따라 틀려요. 정관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지키는 힘이라면 편관은 더 확대하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도 해요. 편관은 경찰이나 군인 같은 기질이고, 군인 같은 기질이라면 정관은 경찰, 공무원, 이런 기질이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고, 더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이 편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음의일간에서 음으로 편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고, 양일간은 겉에, 확장, 이것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양일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개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음일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내부에 있는 걸 다 바꿔요. 인테리어를. 근데 양일관은 이사를 가버려요. 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완전히 틀을 바꿔버려요. 그게 틀인 거예요. 예. 조직을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이 있어요. 자, 인성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힘, 그 다음에 문서 부동산, 그 다음에 유산을 받는 힘이에요. 자, 유산을 왜 받을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받아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유산을 받아요. 내가 인성이 많다. 그러면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받아요. 유산을. 근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없다. 그러면 받지 못 삽니다. 그게 유산이 꼭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기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인성이라는 게 여기에 표시됐지만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이 있죠. 그게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노하우를 받죠. 예, 또는 사사를 받거나 또는 후계자가 되기도 해요. 그게 인석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편인이 정인으로 흐르는 사람과 음일간, 그러니까 한참 의심을 하고 한참 확인을 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음일간들. 예. 그 다음에 양일간은 일단 받아들여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자, 양일간이 반품률이 높은 이유.
일단 받아놓고 뒤에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 그럼 반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일간은 반품률이 떨어집니다. 반품률이 없어요, 거의. 왜? 처음부터 확인을 잘하고 나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육친론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몇 가지로 다 나눠지냐? 목화토금수 5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량을 보면 목화토금수, 음양오행, 그 다음에 그 육친론이라고 하는 10가지 항목 이걸 다 해보면 몇 개의 항목으로 되면 200개가 딱 나옵니다. 200개. 그러니까 200개의 경우수가 나와요. 이건 200개의 경우수로 정확하게 뭐도 나눌 수 있냐면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에 직업군, 재능적성, 진로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체계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에너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에너지가 강하냐? 내가 음일간이면 이게 모두가 다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곳이 있어요. 주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빨리 알아차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냥 이렇게 넣어보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자, 한번 해볼까요? 한분 거. 저 보세요. 개해년 신유월 병술시.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일가를 중심으로 뭐를 한다고 했어요? 다 저기 상대적인 값을 내야 된다고 했죠? 자, 을목의 입장에서 금극목 하잖아요. 금극목인데 같은 음양이니까 뭐예요? 관성이지만 편이에요, 정이에요? 편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편관, 밑에도 편관. 자, 음의 편관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음의 편관. 자, 그러면 음일간에서 음의 편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신금이 있고 유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몇 개짜리라고 했어요? 3개죠? 예, 3개를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러면 편관이 몇 개야? 4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입을 쩍 벌리네요. 어우, 편관이 저렇게 4개나 있어? 이렇게 나오죠. 자, 편관.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음양오행에서 묘목이죠. 여기 몇 개요? 3개죠. 3개를 상징하죠. 그러면 뭐가? 비견이 3개. 예, 뭐예요? 묘. 예, 요거죠? 예, 3개. 자, 그러면 비견이 많고 편관이 많은 게 바로 보여요. 비견과 편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해수. 그 다음에 개수.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해당돼요? 이거는 비견이고 수생목 하니까 이건 인석에 해당하죠. 인석인데 같은 음양은 편인. 다른 음양은 정인. 그래서 편인과 편인의 개수 하나, 정인의 해수 하나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화 있죠? 병화는 을목 입장에서 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신이에요? 상관이에요? 다른 음양이기 때문에 상관에 해당돼요. 그래서 병화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기 하나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술토. 술토는 뭐예요? 술토 내가 재성이잖아요. 내가 극을 하니까 목극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양이니까 정제. 그래서 맞죠? 예. 그래서 술토 이렇게 딱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가 약해요? 자, 투기적인 마인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름신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저기 주변 관계에서 좋다고 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사요. 저 주변 왜냐면 양토의 재성이기 때문에 주변인에서 추천하고 좋다고 하면 그때서나 사지. 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름은 안 해요. 예,
지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정제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월급쟁이. 그리고 꼬박꼬박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좋아하지, 뭐 이렇게 확 일확천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자, 그리고 평관적이죠. 자, 이 재성으로 여기를 생하려고 하니까 겁나 힘들죠. 예, 요게 뭐예요? 멋있는 남자. 카리스마 있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4명이야. 그런데 나는 돈은 하나밖에 없어. 예. 돈 벌어서 어디다 줘요? 다? 남자한테. 예, 선물하고,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예.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기면 선물 공세 되게 많이 하는 양반이에요, 이분. 예. 예? 선물 공세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한테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에게도 뭐를 써요? 돈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직장 동료한테도 돈을 쓰고, 남자친구한테도 돈을 쓰고, 돈이 딸려요. 예, 딸려. 예, 많이 딸려. 예. 예. 자, 그다음에 자, 정관적인 게 없어요. 자, 좋아. 이게 굉장히 멋있고 그냥 막 튀는 걸 좋아했는데 정작 좋은 남자는 없어. 내 남자는 없어. 내 남자는 못 만들어. 다 뺏겨. 자꾸 뺏겨. 예, 왜 그럴까요? 예, 밀당이 안 돼. 예,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게 딱 금의 관이라서 그냥 딱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예. 그다음에 편인, 의심, 정인. 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게 사실이야?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정인,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요. 생각으로. 예. 그리고 양수의 정인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의심해요. 예, 속으로는 의심하지만 받아들인다는 말은 해요. 예. 근데 비견이 문제예요. 비견이 속으로 경쟁심이 강해. 남들보다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하고 싶어. 예, 왜냐하면 이게 묘라는 게 깜찍이잖아. 그래, 남들보다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이게 3가지가 다 있어. 예? 묘가 3개야. 묘 이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요. 또. 예? 예, 지금 저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그래. 자, 그리고 상관은 감정 표현은 하지만 그 감정 표현이 국리되고 연구되고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뭔가 고려해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 예, 그냥 내가 이 말을 하면 좋을까 싫을까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가. 예, 그냥 나가. 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본인이 반박할 만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네. 자, 반박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나 애인이나 이런 만나면 봉이에요, 봉. 맨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고 맨날 봉이야, 봉. 그 다음에 주변 또 직장 동료도 뭐 좀 사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약해서 계속 사줘. 예.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지 마라.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 2가지가 솔루션. 이게 솔루션이 바로 나오죠. 예. 평관적인 것. 왜?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매달리지 마라. 직장 동료한테 매달리지 말고 남친한테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 본인은 뭐가 난다? 돈 털린다. 예? 알았죠? 예. 그리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쁘게 보이려면 악극제. 뭐 또 털려. 돈 또 털린다. 예. 돈 계속 털려. 돈만 털린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살아왔다. 예. 근데 해필이면 기해년이야 또. 예. 해묘목 돼. 해묘목. 예. 모든 생각은 예쁘게 보이고 싶어. 예. 다양하게 그것도 해수니까.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 예. 이게 본인의 성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런 기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루타, 빨리. 예. 가져오세요. 예.
자, 여기다 쓸게요. 이제 요거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은 누구야 이거? 아, 돌려서. 예. 신유년생이고 그 다음에 을미, 그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 개축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미토예요, 미토. 미토가 토로 보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화로 보는 것만 잊지 마시면 돼요. 예, 그것만 조금 고려를 하시면 이제 성향 파악이 되죠. 자, 이 화는 음화와 같아요. 음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자, 화기는 자, 무토의 일간에서 비견이 겁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비견이 겁재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비견이 굉장히 세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겁재 여기 양일견이구나. 여기에서 뭐예요? 비견이 술토가 몇 개? 예, 3개와 같아요. 예, 술토가 3개. 자, 무조건 뭐예요? 그저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죠.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예, 해외 돌아다니면 더 좋아하고. 예, 해외 언제나 가보고 싶다. 막 계속 해외 언제 가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자, 축토 있죠? 예, 축토. 축토는 뭐예요? 겁재죠, 겁재. 예, 여기에 축토. 예, 축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어디예요? 자, 요거를 극하는 게 을목이죠? 자, 음이니까 정관적인 게 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어디예요? 자, 얘가 극을 하는 게 재성이니까 개수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정제적인 게 개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금, 예, 식신상관에서 상관적인 게 신금하고 유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오화, 요게 미토가 뭐와 같다? 오화, 정인, 예, 오화가 여기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정인. 자, 마음이 통하면 그냥 받아줘요. 예, 마음이 통하면 그냥 받아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요. 아우, 힘들었죠? 막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러면서 탁 그냥. 네, 그냥 바로 그냥 무방비 상태 돼요. 이게 정인이니까, 정인에 이제 마음의 오화가 3개잖아요.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애썼어요.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하면서 다 그냥 바로, 예. 그냥 마음이 확 열려. 이게, 예, 정인. 마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예,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거기에다가, 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과, 예? 돌아다닌 것. 아마 이분은 뭐에 배 아프냐면 친구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 기분 나쁠 거야. 예,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야. 부럽다. 처음엔 부럽다죠. 두 번째는 짜증나. 세 번째는 왜 나는 못 가는 거야? 예, 엄한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나 가고 싶어. 어딜 가고 싶어? 해외 가고 싶어. 예, 가게 해줄게. 예. 왜 울어요? 왜? 자, 그 다음에 겁재. 겁재라는 것은 내가 위아래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음으로. 예, 관계적으로 내가 좀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요. 그 우월감이 뭐냐? 해외를 간 거요. 내가 해외 갔다 오면 우월감이 생기는 거야, 그냥. 예? 예, 그냥 해외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알 때. 자, 양토니까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넓은 게 또 내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어딜 가고 싶어 해? 해외를 가고 싶어 해.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해. 예. 이분은 공항 냄새만 맡아도 행복감이 올라와. 예. 막 공항 냄새 맡으면 막 그냥 눈 내릴 때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녀. 예. 이게 저게. 예. 자, 그 다음에 상관이 있죠. 상관인데 음상관이에요. 은근히 이 해외 가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
음상관이니까 좁은 범위죠.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한테 남편이나 뭐 자식이나 고 언저리한테 나 해외 가고 싶어. 해외 가고 싶어. 해외 가고 싶어. 해외 가고 싶어. 계속 얘기를 하죠. 예, 요거예요, 요거. 예, 뭐 요게 이제 상관. 그래서 에너지 구조적으로 보면 에너지 약간의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 요거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 자리잖아요. 특히 부모님한테 많이 그러겠죠. 예, 해외 어머니 저 해외 한번 갈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겠죠. 예, 은근히 하겠죠. 그리고 나름 금신상관이다 보니까 기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실한 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중거리한 데를 안 가요. 이왕이면 동남아 말고 뭐 미국이나 유럽 이 정도 수준에 가고 싶은 거야. 예, 요게 그런 마음이에요. 확실하고 정확한데. 그러니까 북유럽 한 뭐 9개국 확 순회한다든지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확 갔다 온다든지 이런 정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에너지죠. 예. 이분은 아마 돈 벌면 자 국내에 없을 거예요. 예. 해외를 많이 가는. 자 정제라는 게 개수인데 이 개수가 공교롭게도 이게 무게화가 됩니다. 이거 좋은 예거든요. 화가 돼요. 무게화. 자 무게화 되면 이게 둘 다 뭐와 같다? 병화 같은 기질이 나와요. 병화 같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간이 병화로 딱 바뀌는 순간 뭐가 돼요? 일간이 병화 같은 기질로 싹 바뀌는 순간 이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가 뭐가 돼요? 비경급제가 돼요. 네, 비경급제. 그래서 은근히 내가 무게화, 진짜 무정지압이라고 하는 내가 냉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겁제가 음화가 3개, 우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걸 이겨먹겠다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내가 쟤 이겨먹을 거야. 내가 내 마음에 지배를 할 거야. 내가 마음으로 눌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이 여기서 우락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무게화가 되면 다 바뀌어요. 자, 무게화가 되는 순간 토가 식상이 돼버려요. 토 식상이 되니까 뭐예요? 말을 계속해요. 요게 여기로 가겠죠? 식신? 해외 나갈 궁리만 하겠죠. 예, 해외 누구를 만날까 궁리하고 누구를 만나서 뭐를 할까 하고 궁리를 하겠죠. 궁리. 술이니까. 예, 식신으로 술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다 대고 야, 해외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게가 딱 되는 순간. 협상이 들어가는 순간. 예. 그런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예요. 그냥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니까 꼭 그렇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있죠? 네. 네. 그런 분 있대요. 예. 예. 자, 그래서 관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무게화가 되는 순간 이 관이라는 게 화를 관하는 건 수잖아요. 관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무게화가 되는 순간 관이 전혀 없이 사라지고 원래 있던 을목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무게하는 순간 남자는 눈에 안 보여요. 조직도 안 보여요. 예. 그 다음에 회사도 안 보여요. 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헷가닥 해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게화가 안 되게 해야 돼. 예. 무게화가 안 되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개축일주들은요, 개축일주나 개축시생들은요, 참을성이 좋고, 왜냐하면 물소잖아요. 예, 검은 소. 개축이라는 것은 검은 소의 뜻해요. 자, 물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참을성이 좋아요. 개축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참을성의 에너지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참을성. 이 개축이 확실하다면. 참아요. 생각으로 참아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 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개축일주나 개축시생이 제일 많은 직업이 뭐냐면 장군이에요. 제네럴. 전략가들이에요. 차근차근 올라가서 그 밑단에서 그 윗단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장군들. 예, 그래서 이게 개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미라는 의미는 뿌리가 깊은 나무잖아요. 근데 화가 있으니까 꽃까지 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영화롭고 잘 되고 뭔가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해외를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기질로 이렇게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보완해야 될 게 뭐냐? 지키는 힘이에요. 실제로 보면 지키는 거. 뭔가 내 것을 지키는 힘이 강해야 돼요. 예, 내 거를 지키고. 그냥 별로, 이렇게 보면 남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남편 관심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예. 그냥 남편은 그냥 좋으면 끝이야. 좋은 남편이면 끝이야. 딴 거 필요 없어요. 남편은 뭐 적극적으로 남편한테 막 이것도 안 해요. 예.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예. 가정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자식한테는 좀 관심이 있어요. 예, 자식한테는. 예. 그래서 상관이니까 집에서 잔소리 좀 해요. 예. 이게 상관이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금과 유금은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잔소리 좀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잔소리 안 하는데 집에서 잔소리를 해요. 예. 그런 구조고, 요게 공부하는 힘 없지 않아요. 공부하는 힘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어떤 공부가 제일 빠르냐면 영상 공부가 빨라요. 영상으로 공부하는 거. 유튜브나 영상으로 공부할 때 팍팍팍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화의 인성들은 무조건 영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목인성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행동, 실천, 그 다음에 임상,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인성은 텍스트, 책을 많이 읽고 텍스트를 많이 봐야 돼요. 예. 아시겠어요? 예. 화인성들은 무조건 영상 봐야 돼요. 예? 그 다음 토인성은 뭐예요? 1대1 사사. 예. 그래서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들은 1대1 사사 받을 때 가장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1대1 과외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금인성. 수혜일간이죠. 임수나 개수는 틀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기숙사로 그냥 확 집어넣고 막 이래야 빨리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틀려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오화의 인성,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화의 인성이 3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영상으로 공부하면 가장 빠르다. 예, 강장. 그림으로 공부할 때 가장 빠르다. 그림 찾기 잘할 거예요, 아마 이분은. 예, 뭐 이렇게 퍼즐? 뭐 이런 거. 숨은 그림 찾기 잘하죠.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예. 잠깐 휴식하고 또 재미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할게요.